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시행되면 저소득 고연령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럽의회가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축소하는 회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은퇴 공무원들 대상의 맨해튼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뉴욕주가 전역에서 약 2달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윤곽이 공개되면서 저소득 고연령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득 기준이 아닌 가입자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고서는 약 1,1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펴낸 오바마 케어 대체와 세금 공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공화당의 대안 도입 이후 세금 공제 환급액이 평균 36% 축소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낸 후 주 세금 공제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환급액이 36% 감소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화당 대체 법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저소득층의 혜택이 지금보다 많이 감소해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일수록 고위험 지역 거주자일수록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간 소득 4만 달러인 60세 가입자는 오바마 케어에서는 6,752달러를 세금 공제로 돌려받았으나 공화당 대안이 도입되면 환급액이 4,000달러로 축소됩니다. 반면 동일한 소득의 40세 가입자는 현재 1,021달러를 공제받지만 대안이 도입되면 3배가량 많은 3,000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대체 법안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확대 의무화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DC를 포함한 31개 주에서 1,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대체 법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비자 협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인들도 유럽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2일 유럽연합을 방문하는 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고 집행위는 앞으로 2달 안에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30개 나라 중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의 나라는 미국 입국 시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유럽의회는 이들 5개 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도 미국이 입국 비자 면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미국인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미국도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 기존 5개국 이외 유럽 회원국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 초 강화된 미국의 입국 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 입국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면서 유럽연합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 추천은 다음 달 27일 마감되고 수상자는 5월 1일에 발표되는데요. 시상식은 5월 6일에 잉그루드 병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뉴저지 상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16회 효행상 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효행상 후보 추천은 4월 27일 마감하고 심사 후 5월 1일에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과 장한어머니, 장한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 5개 부분으로 뉴저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수상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는 사회봉사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인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동포사회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한인단체장은
한민족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타 인종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인은 반드시 한인단체나 교회 등 소속 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는 5월 6일 오전 10시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축소하는 회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4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2일 열린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공청회에서는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완성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새 회칙 개정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작성됐으며 이사회와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회장 독단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회장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관 매각 및 리스 등에 관해 현재 회장이 역대 회장단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역대 회장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손경락 변호사는 3권 분립 체제를 본따 이사회는 입법부, 회칙위원회는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또 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위촉 권한도 없앴습니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을 17명으로 줄였으며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4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인 비영리 단체와 주요 한인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로 채워집니다. 한인회는 4일 대동연회장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회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뉴욕 한인회의 한국어 명칭을 대뉴욕 한인회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맨해튼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2일 시작됐습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은퇴 소방대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일 맨해튼 로이스트 사이드에 건설 중인 SS 크로싱 프로젝트 중 사이트에 포함된 서민용 유닛 104개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5월 1일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스튜디오 40개 유닛과 원베드룸 17개 유닛, 투베드룸 42개 유닛과 3베드룸 5개 유닛이 이번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고 저렴한 렌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렌트는 스튜디오의 경우 $519부터 3베드룸은 $775부터입니다. 이번 서민아파트 신청 자격은 다양한 수준의 연소득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혼합소득 프로젝트로 은퇴 소방대원을 비롯한 공무원, 간호사, 교사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최대 $19,680, 2인 가구 연소득 최저 $21,086, 3에서 4인 가구 최저 $25,166, 그리고 5에서 6인 가구는 최저 $29,143 등입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청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대기자 명부도 마감된 곳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입주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신청한 곳에 본인의 전화나 주소 등 변화된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욕주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전역에서 약 2달간 펼쳐질 이번 단속은 차량국도 공유한 함정 단속이어서 주류 판매상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주지사실은 2일부터 미성년자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4월 말까지 이어지며 특히 주류국, 차량국과 합동으로 미성년자들을 직접 술집과 식당, 리커스토어 등에 들여보내는 함정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주전역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소지한 500여 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차량국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술 구입과 술을 대신 구매해주는 성인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2,500지만 반복 적발되면 최고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주류 라이센스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술 구매를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주류 판매는 불법일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로 이어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음주운전자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 프로그램 신청으로 수백에서 수천 달러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을 모르거나 환급 체크 발급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많았는데요. 세금을 제해주는 원래 방식으로 원상복구됩니다. 뉴욕주 하원은 이를 뉴욕주 교육세 감면 스타 프로그램 시스템을 원상 복구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액을 체크로 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체크로 보내는 방식을 다시 변경해 매년 세금 보고 시 공제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변경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체크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으며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여하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연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하 주택 소유주 또는 연소득이 8만 1,900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는 뉴욕주 재정국 웹사이트로 스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750달러이며 65세 이상은 약 1,5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범죄 발생률이 부문별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급감했다는 최근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뉴욕시 범죄 발생 건수는 25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2월 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이 기간 접수된 범죄의 건수는 총 6,630건으로 25년 이래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00여 건에 비해 9.7% 감소한 것입니다. 총격 사건은 35.5%나 감소하면서 62건에서 40건으로 줄었습니다. 절도 사건 역시 13.9% 줄었으며 성폭력 사건은 21.3%나 감소했습니다. 크레딧 카드 절도를 비롯한 중절도는 3,246건에서 2,973건으로 8.4% 떨어졌지만 살인 사건은 오히려 18건에서 20건으로 2건 증가했습니다. 또 플러싱 관할 백구경찰서에서는 2월 19일까지 4주간 149건의 범죄가 접수돼 지난해 126건보다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폭행은 12건에서 19건으로 58%, 강도는 15건에서 18건으로 20% 늘었습니다. 반면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에서는 중절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범죄 건수도 9.5% 이상 떨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불신 검문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뉴욕시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관들이 범죄 예방과 색출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골프 대회의 경기 시간이 기존보다 더 단축되고 벌타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영국 왕실 골프협회와 미 골프협회는 현대적인 흐름과 대중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골프 규칙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시간 단축으로 이를 위해 선수들은 40초 안에 공을 쳐야 합니다. 또 퍼팅 시 캐디가 라인을 읽어주는 것도 금지되고 홀마다 최다 타수 한계를 설정해 정해진 타수를 넘으면 다음 홀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양파 개념도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벌타 규정도 단순화돼 그린에서 공이 움직여도 선수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면 벌타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대부분의 프로 골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협회 측은 선수들의 반응을 검토한 뒤 오는 2019년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칸타르 월드패널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2013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0.5개월에서 2016년 22.7개월로 늘어났으며 중국도 18.6개월에서 20.2개월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18.3개월에서 21.6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되지 않으면 단말기를 교체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관은 앞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 증가가 제조사는 물론 모바일 앱 제작사들에게도 상당한 전략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 하얼빈이 안중근 의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못가에 파란 풀이 돋듯 독립이 될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이틀 전 쓴 유목 청초당이 새겨진 바위 옆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빙등 조각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안 의사가 거사를 논의했던 장소이자 유해를 묻어달라고 했던 이곳 자오링 공원은 빙등제가 처음 유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본 행사장이 옮겨간 뒤에도 여전히 빙등이 전시되고 많은 이들이 안 의사의 숨결을 느낍니다. 从小呢，就是也经常到这里来，领着孩子，跟着爱人，领着老妈到这里来溜达。 의거가 거행됐던 현장인 하얼빈역은 유명 관광지가 됐고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장소도 유적지처럼 보존되고 있습니다. 거사 준비부터 연행돼 미순 감옥으로 옮겨지기까지 열 하루의 행적이 담긴 안중근 기념관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개관 3년, 누적 방문객이 30만 명을 넘었고 초기만 해도 한국인 관람객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중국인도 부쩍 늘었습니다. 我觉得安中根是一个为了民主事业做出斗争的人。 최근엔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 의사가 들렸다는 식당까지 발굴에 나서면서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출신의 한인 여성 마사리 켈리가 백악관의 관리국장에 임명돼 백악관 전체의 예산과 인사, 재정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사리 켈리 국장은 맨해튼 칼리주에서 정치학과 도시 정책을 공부하고 뉴욕시장실에서 총괄 디렉터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를 총괄하는 준비위원장으로 활약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맨해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타워 47층에서 오늘 오전 4시 15분경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즉각 진화됐다고 뉴욕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불로 1명이 다쳤지만 중상자나 대피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화가 아닌 기기 오작동 또는 전기 합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70대 한인 의사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해온 혐의로 뉴저지주 대배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강 씨는 150에서 200달러를 받고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90여 건에 걸쳐 불법적으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2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료과실 치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한 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자신이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밝혀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터미널 일부 게이트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승객을 벨비오 병원으로 옮겨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이 미 국민들을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대통령 같았다, 정말 멋졌다며 미 언론들이 모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뉴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박대를 받던 CNN 방송도 이번 트럼프의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바닥을 치던 국민들도 트럼프의 연설에 환영을 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박수갈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분열만 조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60분간의 연설에서 미국은
화합하고 더불어 가야 된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고 역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가 역적이고 나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임 40일 만에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연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정책관과 화합, 그리고 통합을 보여주는 연설에서는 공화당원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강력한 비난을 일삼던 민주당원들까지 기립 박수를 쳐댔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이 무르익자 어느 대목에서는 2분이 넘는 동안 기립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연설에서 이민자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었던 것은 강력한 반이민 행정 정책에서 벗어나서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자는 방안까지 제시해서 뜨거운 박수 칼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훌륭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는 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도 곳곳에서는 불체자 검거를 위한 작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설 따로, 정책 따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하나가 돼서 분열된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지만 정작 트럼프의 생각은 딴 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도 대기업 유치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소리만 높이면서 정작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저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소상인들에게는 목을 쥐는 이중성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푸른 넥타이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쌀쌀한 날씨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